중강제추행죄 기소 처벌 결과 우려스럽다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같은 세상에서 마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암묵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에 충실하기 때문이라 하였는데요. 하지만 간혹 상대의 권리를 침범해 가면서까지 본인의 본능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강제추행죄와 같은 범죄는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하였는데요. 타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회가 성적으로 예전보다 개방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은 범죄 행위에 지나지 않는데요. 심지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술이나 약물을 이용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 상황이라면 그 죄는 더욱 강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흥거 불능의 상태로 유도한 상태에서 스킨십이나 기타 유사한 성행위를 시도했다면 상당한 악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이를 강제추행의 앞에 접두사준을 붙여 중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당연히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처벌에 있어서도 더욱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범죄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기 위한 술자리에서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술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정한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상식적인 선에서 억제하기 위해 의지를 발휘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서 정신이 흐려지면 충동을 느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서로의 친밀감을 올려주는 데에는 술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음주 상태에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는데요. 동성과 이성의 여부를 막론하고 친한 사람과 음주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스킨십이 중강제추행죄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한두 명 중 한 명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순한 술자리에서 한 신체 접촉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큰 위화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과감하게 연락을 하며 2차 가해를 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일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성범죄에 있어서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은 우리 사회인 만큼 강제추행으로 인해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면 안일한 대처만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성적인 범행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주장이 상당 부분 관철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신속하게 변호인 선임 절차를 진행한 후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중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성립될 시 지게 되는 법적 책임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하였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인일 때에 국한되는 것으로 만약 미성년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아청법에 의거한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재범률이 높은 축에 속하는 범죄이기에 상습성이 보인다면 이를 고려한 가중 처분 역시 예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성적인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박 씨는 유 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달아오르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술김에 로맨틱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스킨십에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러운 와중에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해보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유 씨의 진술을 위주로 전체적인 수사 과정이 돌아가게 되면서 불리함을 강하게 감지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박 씨는 경찰 조사에 출두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찾아 선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출두 전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허점을 짚어내며 성실하게 관련 절차에 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사 결과 물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었지만 고소인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인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근거로 박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해 평범한 삶을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강제추행죄라고 한다면 흔히 악의로 상대를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를 떠올리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술이나 잠에 취한 사소한 상황에 있어서 신체 접촉을 강행했다고 해도 역시 이 제목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본인이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 행동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스킨십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당시 실제로 피해자가 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지 또는 과정 자체가 강제적이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성립 요건을 탈락시키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부정할 수 없는 중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 하였는데요. 하지만 합의를 조건으로 한 과도한 요구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인 등의 제3자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